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생 무엇이 다른가? 그 멘탈이 강한 아이로 만들기 위한 회복 탄력성 강화 육아법 제2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부모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상황들인데요. 자, 첫 번째는 아이가 이제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단계인 거죠. 부모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우선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일부에서 뇌의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실패를 우선은 느끼는 것이 감정, 그 편도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 이게 이제 1번이었습니다. 자,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다면 우선은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난감이 고장나서 많이 속상하구나 하고 지금의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감정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자, 유아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망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 실수를 허용하고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신 거죠. 그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망쳐서 속상해한다 그러면 그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기억으로 저장하게끔 해마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완벽함보다는 결과물보다는 그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것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칭찬하는 것보다 항상 어떻게 이제 노력해 가고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그 단계를 조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상당히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도 그렇고 어떤 결과물을 더 완성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만료일이 지난 상황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누구가 잘못한 걸까요?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는 사실은 부모님의 실수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스스로 자신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부모가 어떤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거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뒤에서 부모님 뒤에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실수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무척 지금 당황스럽고 화가 나네 하고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방법이 있을 거야.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공항에서 그 여권 만료가 되면 거기서 사진 찍고 이제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막 화를 내면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감정을 조절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실패한 이란 상황에서 감정을 조금 수그러뜨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라고 자녀가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 집안의 분위기 이거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녀가 학교 수행평가 제출일이 내일인데 수행평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말을 해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뭐 자아효능감이나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제 긍정적 피드백을 주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칭찬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라고 좀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육아는 칭찬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너가 어떻다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난을 제외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가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가 지금 숙제를 하지 않았어. 라는 현실이요. 그래서 너가 숙제를 하지 않아서 엄마는 걱정이 돼. 그래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너가 숙제를 하지 않아서 엄마는 지금 걱정이 돼. 숙제를 안 하면 내일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 조금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시면 자녀가 스스로를 판단해서 숙제를 안 하면 내일 학교 가서 좀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숙제를 하는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하고 하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조마조마하다고 막 해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날 숙제 안 한 상태로 가보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분명히 수행평가를 제 기간에 안 내면 감점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랬을 때 그거를 또 한번 현실적으로 짚어주시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엄마가 봤을 때는 수행평가 점수에서 많이 감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하게 또 질문을 주시고 수행평가에서 가장 기본 점수는 기한 안에 내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번에는 기한 안에 낼 수 있도록 수행평가 기한 안에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패를 한번은 경험해보게 이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 상황에서 실패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또 이제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도 도전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전달하시되 절대로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오해로 다투고 상처를 받았다고 막 속상해한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정서 조절력, 또 대인관계 기술,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선은 자녀의 그 감정에 공감해 주시는 게 1번입니다. 그랬구나. 친구와 다퉜구나. 그래서 너의 마음이 무척 속상하겠네. 오늘 기분이 상당히 다운됐겠네. 안 좋겠네.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감정 표현을 유도하시는 거죠.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말할 수 있도록 너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지금 너의 마음을 좀 이야기 좀 해봐봐. 어떤 상황이었어? 막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 찾기를 지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대화해 보고 싶을 때 어떤 날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좀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시간이 좀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많더라. 그러니까 조금 두고 보자,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뭐 친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차근차근 또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장 먼저 공감해 주시고 자녀의 감정을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와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이제 자아 효능감, 인내심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셨을 거예요. 그 자녀가 시험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정말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왔다면 해주실 말씀이 이제 그 공부 과정으로는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자녀가 했던 내용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었다면 너가 우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잖아. 계획을 세운 것은 정말 훌륭한 거야. 그래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 안에서 성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 학습을 기회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완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격려. 자, 한 번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야. 이번 시험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100세를 더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지금 한 번의 시험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재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자녀가 발표하다가 실수하고 반 친구들이 웃어가지고 부끄러움에 위축되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자기 수용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실수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회에 나갔다가 저는 웅변대회에 나갔다가 저희 막내 동생이 와서 누나 언니 하면서 이제 제 다리를 붙들고서는 흔드는 바람에 모든 그 외워놨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멈춤 상태로 한 3분을 그냥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내서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 실수했었던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실패했던 게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그 순간에는 실패였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막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담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엄마가 했었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실패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좀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유사 사례들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뭐
엄마가 실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결을 했었던 일이 있어 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 가더라 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좀 공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이제 생긴다면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발표하는 것 말고 집에서 가족 회의 같은 거 할 때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하셔가지고 그 식구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반 친구 전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편안한 상황에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게 해보시고 그랬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 많이 주시고 해서 이제 대인 앞에서 남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여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따뜻한 이런 집안 분위기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이렇게 막 자존감이 떨어진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보면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라든지 또는 여기처럼 자, 왜 너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아이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막 그 부정적인 걸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왜 그런지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되돌아보기 활동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멀어지고 싶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딱 자녀가 되면 부모님들이 어릴 적 그 앨범을 많이 보십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 어릴 때의 앨범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녀와. 그러시면서 옛날 기억을 자꾸 이제 되돌리시는 거죠. 어릴 때 너 이거 잘했고, 너 어릴 때 너무, 이 부분 너무 귀여웠고, 너무 예뻤고, 이랬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만의 것, 너만이 잘하는 것, 네가 특별히 잘하는 것, 너한테 있어서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부모님으로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은 소원해질 수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자녀와 조금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은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기억들, 부모로서 기억하고 있는 자녀의 어떤 성공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 그래서 감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한 번씩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는 이런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화, 가족 안에서의 어떤 그 플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좀 찾게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은미체를 좀 가까이 하게끔 하시는 거 이거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고 자기 조절,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나와서 뛰는 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